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오는 5월 5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랜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도내에서도 느슨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감염 확산 우려가 큰 만큼 전라북도는 끝까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허윤호 기자입니다. 오늘 종료될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이 다시 연장됐습니다. 부활절과 총선 투표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정부가 오는 5월 5일까지 방침 유지를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4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도민들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곳곳에서 빈틈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완주 모악산 등산로 입구. 궂은 날씨에도 휴일을 맞아 적지 않은 수의 등산객들이 산을 오르내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하지만 비좁은 탐방로에 서로 간 2m 이상 거리두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거의 사가락 들어갔어요. 옛날 같으면 꼭 마스크를 하고 다녔거든요. 요즘은 조금. 주차장은 차량으로 가득 찼고 인근 매점과 식당에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안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조금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거고. 전라북도는 신규 확진 환자 수가 10명 이하로 대폭 줄었지만 연휴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감염 우려가 여전하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끝까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랜 기간 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피로감도 있긴 한데요.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협조해 주시라 당부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에 준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세부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지난 7일 이후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8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에서 입국해 2주간 격리 중인 도민이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 치료를 위한 음압과 격리 병실은 도내 200여 개로 충분한 상황입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들에 대해 추방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지역을 이탈한 베트남 유학생 25살 A씨 등 3명에 대해 귀국 항공편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출국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4일 저녁 7시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군산 나운동의 음파 호수 공원에서 5시간가량 머물렀다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원광대학교 원룸 사기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보증금을 떼인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원룸촌을 떠나버렸고 피해 예방책으로 나온 법률안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걸까요? 조수영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원광대학교 앞 원룸촌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 규모 39억 원, 96명의 피해자를 낸 원광대학교 원룸 사기 사건이 일어난 지도 만으로 1년째인데요. 그간 무엇이 바뀌었고 그대로인지 취재해봤습니다. 우선 집주인 형제의 원룸 사기극이 수사를 통해 밝혀지며 시작된 재판은 넉 달째. 이들은 세입자에게 계약 위험을 알리지 않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낸 뒤 부동산 투자 등 사적인 용도로 갖다 써 지난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열기구나 그런 거마저도 해외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저도 조금 안 좋게 됐어요. 좀 한국에서 열심히 그렇게 투자를 더 늘려가면서. 현재 형인 강모 씨만 구속 기소됐고 공범인 동생은 잠적해버린 상태입니다. 수사를 하다가 추적을 하다가 이게 단서가 안 나오니까 수배를 한 거거든요. 피해를 입은 원광대 학생들이 학사 일정을 소화해가며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올라 재판은 이제 결론에 다다르고 있는데 피해 보상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재산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고 은닉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재산을 찾는 게 쉽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피해를 전부 다 보전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집주인이 은행 대출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원룸 경매도 상당히 진행됐는데 11명이 살다가 떠나간 이 원룸은 최근 건물 감정가의 80% 수준에 낙찰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경매 기실자 이후에 하면 이제 소액 임차인 보호법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서는 배당을 받을 확률은 없다고. 사기에 연루된 건물 17채 중 대부분이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데
세입자들은 금융권보다 배당 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기대를 걸지 않거나 아예 자포자기하는 형편. 전세금도 어쨌든 뜯겼잖아요. 소송을 한다고 해서 성공할 확률도 확실치도 않고 해봤자 별 이득 못 볼 것 같다. 그런데 집주인은 애끓는 사정을 모르는지 형량 줄이기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피해 보증금 39억 원 중 절반 수준에 불과한 헐값을 형사 합의 액수로 제시한 겁니다. 합의가 받아들여지면 집주인에겐 감형사유가 돼 여러모로 이득이 되는 셈이지만 한 푼이라도 건져야 하는 입장에선 여간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충 알아봤을 때는 1,000만 원 안팎이 되지 않을까. 돈을 돌려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응해서 빨리 이제. 피해 예방 대책으로 나온 법률안은 아예 진척조차 없었습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원룸 사기 방지법.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 등 부동산 계약의 위험성을 가늠할 정보를 계약 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예방에 기대를 모았지만 논의되기는커녕 조만간 폐기될 운명입니다. 대상임위에서 논의가 이제 안 됐죠, 아직. 이슈가 됐을 때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냥 폐기될 것 같습니다. 원광대 원룸 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졌다며 씁쓸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4.19 혁명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김주열 열사 묘역 참배가 이어졌습니다. 남원시는 오늘 남원 금지면 김주열 열사 묘역에서 이환주 남원시장과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여해 지난 1960년 마산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에 대한 참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취소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오전부터 내리던 비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부터 내린 비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정읍 19.6mm, 고창 18.6mm, 전주 12mm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오늘 밤까지 5mm 내외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4.15 총선이 마무리됐지만 도내 당선인 상당수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캠프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 불법 발송 혐의 등과 관련해 이상직 당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김성주 당선인은 한누린의 지분 누락 신고 혐의로 윤준병 당선인은 수상경력 허위 기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던 한병도 당선인도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전북에서도 지방의회 해외 연수비 반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익산과 부안, 완주와 무주군 의회가 해외 연수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해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기로 했으며 최근 전라북도 의회와 진안, 순창군 의회도 동참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해외 연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지역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 따른 고통 분담 차원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